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정말 깊게 한번 파헤쳐 볼 기업은 바로 쇼피파이입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2025년 3분기 실적을 아주 샅샅이 뜯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울 겁니다. 그렇죠. 이번 분석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던져볼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쇼피파이가 얼마 전에 대규모 구조조정도 하고 또 돈이 많이 들던 물류 네트워크, 그 SFN 사업까지 팔았잖아요. 맞아요. 아주 대대적인 다이어트를 했죠. 네, 바로 그 이후에 과연 성장이라는 빠른 속도와 수익성이라는 탄탄한 체력, 뭐랄까 그런 근육질 운동선수로 정말 거듭났는가? 그리고 그게 그냥 말뿐인 구호가 아니라 실제 숫자로 증명이 되고 있는가? 바로 그겁니다. 그 점을 확인하는 게 오늘의 미션이죠. 보내주신 자료들이 사전 예측하고 실제 발표된 실적을 비교하면서 그 의미를 아주 잘 짚어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 흐름을 따라서 하나씩 제대로 한번 꼽씹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뭘 봐야 할까요? 일종의 건강검진부터 해봐야겠죠? 그렇죠. 체질이 바뀌었는지 보려면 가장 먼저 현금 흐름을 봐야 합니다. 맞아요. 그 대대적인 구조조정 이후에 실제로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벌고 또 잘 쌓아두고 있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네요. 네, 가장 중요한 지점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이번 분기 자유현금 흐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FCF라고 부르는 지표의 마진이 18%를 기록했어요. 18%요? 네, 18%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게 뭐 이번 한 번 잘 나온 그런 일회성 성과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런가요? 무려 9분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FCF 마진을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9분기 연속이요? 잠깐만요. 그럼 거의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두 자릿수 마진을 유지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 즉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전년 대비 30%가 넘는 엄청난 속도로 전력 질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벌어들인 돈의 18%는 전혀 쓰지 않고 고스란히 현금으로 쌓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이건 마치 마라톤 선수가 거의 100m 달리기 속도로 뛰면서 동시에 호흡은 아주 안정적으로 고르고 있는 것과 같아요. 보통은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성장주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거든요. 성장을 위해서 현금을 막 태우거나 반대로 수익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장 속도를 늦추거나요. 그런데 쇼피파이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고 있다는 거군요. 네, 이게 바로 회사가 지난 몇 분기 동안 계속해서 외쳐온 규율 있는 실행, 디스플린드 엑스큐션이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정도면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도 정말 최상위권의 퍼포먼스라고 평가할 수 있죠. 전력 질주를 하면서 숨을 고른다. 확실히 과거의 그 성장만을 위한 성장 단계는 완전히 졸업했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맞습니다. 그럼 그 성장의 속도, 그러니까 매출은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요즘 다들 경기가 안 좋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다, 이런 우려가 정말 많았잖아요. 그 영향을 피하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우려가 정말 무색할 만큼 아주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오, 정말요? 3분기 총 매출이 28억 4천만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나 성장했어요. 32%요? 네, 수장의 예상치를 아주 가뿐하게 뛰어넘는 결과였죠. 사실 이 숫자가 정말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외부 환경이 이렇게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30%대 고성장을 굳건하게 유지했다는 점이에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다들 힘들어하는데 쇼피파이만 이렇게 잘 나갔다는 건 분명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쇼피파이 플랫폼 자체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그만큼 탄탄하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소비를 아예 멈추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쓰는 방식이 바뀌는 거죠. 맞아요. 대신 더 똑똑하고 더 효율적인 채널로 소비가 이동하는데 브랜드가 중간 유통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 즉 DTC, 다이렉트 투 컨슈머가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쇼피파이가 바로 그 DTC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정확합니다. 즉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오히려 쇼피파이의 가치가 더 부각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어보니까 현금 흐름도 아주 탄탄하고 매출 성장도 강력하고 뭐 거의 완벽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바로 매출 총 이익률인데요. 이게 48.9%로 전년보다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매출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정작 이익률은 왜 줄어든 걸까요? 이건 뭔가 좀 안 좋은 신호 아닌가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숫자만 딱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들어서요. 하지만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 오히려 이게 아주 건강한 성장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과정이라고요? 이익률이 떨어졌는데도요? 네, 이 이익률 하락의 주된 이유는요. 사업 구조의 변화 때문이에요. 쇼피파이의 매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아, 네. 하나는 판매자들이 매달 내는 월 이용료 같은 구독 솔루션이고요. 다른 하나는 결제 수수료나 배송, 금융 서비스 같은 머천트 솔루션이에요. 아, 그럼 딱 감이 오네요. 구독료는 한 번 만들어두면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마진이 아주 높을 거고 결제 수수료 같은 건 아무래도 이것저것 비용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마진이 낮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최근 쇼피파이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건 마진이 낮은 후자, 즉 머천트 솔루션이에요. 아하. 이 부분 매출이 훨씬 더 빠르게 크다 보니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평균 이익률이 자연스럽게 조금 내려간 거죠. 비율을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어떤 레스토랑이 기존에는 마진이 아주 높은 고급 스테이크만 팔았어요. 그런데 요즘엔 맞으면 스테이크보다 좀 낮아도 훨씬 더 많이 팔리는 인기 메뉴인 파스타 판매량이 폭증한 거예요. 아, 그럼 식당 전체의 평균 마진율은 조금 낮아질 수 있겠네요. 와, 절대이익 금액은 오히려 늘었군요. 네. 그래서 이건 부정적인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사업의 무게중심이 성공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그 평균 이익률이라는 숫자 하나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업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읽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그 핵심 성장 동력이라는 머천트 솔루션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쇼피파이의 장기적인 경쟁 우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자를 얼마나 더 깊게 파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져요. 네, 머천트 솔루션의 성과는 정말 압도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먼저 플랫폼에서 발생한 총 거래액, GMV가 9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 성장했고요. 32% 성장? 여기에 힘입어서 머천트 솔루션 매출은 무려 38.2%나 성장했습니다. 구독 솔루션 성장률이 14.6%였으니까 이걸 2배 이상 훌쩍 뛰어넘는 수치죠. 와, 성장 속도가 정말 다르네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킬러 데이터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쇼피파이 페이먼트, 즉 쇼피파이의 자체 결제 시스템의 침투율이 마침내 65%에 도달했다는 점이에요. 65%요? 잠깐만요. 그 말은 쇼피파이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거래 10건 중에 거의 6건에서 7건은 전부 쇼피파이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 이건 정말 강력한 락앤 효과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바로 그 락인 효과가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판매자들이 단순히 쇼피파이를 이용해서 온라인 상점을 여는 걸 넘어서요. 이제는 결제 시스템이라는 그 비즈니스의 심장부까지 깊숙이 의존하게 됐다는 뜻이니까요. 한번 발을 들이면 빼기가 어렵겠네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죠. 한번 쇼피파이 페이먼트를 쓰기 시작하면 모든 데이터, 고객 관리, 정산 시스템이 전부 하나로 묶여버려서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이건 그냥 성벽을 높이 쌓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수준인 거죠? 성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예 나갈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하고 끈끈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확실히 강력한 해자라는 점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떤 생각이시죠? 65%라는 숫자는 반대로 규제 당국 입장에서 보면 이거 너무 독점적인 거 아니야? 하고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되지는 않을까요? 특히 유럽 같은 곳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생태계 묶어팔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네, 그건 모든 플랫폼 기업이 안고 가야 할 잠재적 리스크죠. 아주 합리적인 우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쇼피파이의 경우엔 아직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의 도전자, 챌린저의 입장에 더 가깝고요. 또 판매자들에게 명확한 가치를 제공하면서 자발적인 선택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어할 논리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규제 환경의 변화는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 중요한 변수인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리스크까지 짚어주시니까 그림이 더 명확해지네요. 자, 그럼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해보죠. 쇼피파이 하면 보통 우리 머릿속에는 중소상공인, 그러니까 SME를 위한 플랫폼이라는 인식이 아주 강한데요. 네, 그런 이미지가 있죠. 이런 강력한 생태계가 혹시 더 큰 고객들, 예를 들면 대기업이라던가 B2B 시장에서도 통하고 있나요? 이 부분이 이번 실적 발표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쇼피파이가 더 이상 작은 가게들만을 위한 플랫폼이 아니라는 걸 아주 명확한 숫자로 증명했거든요. 오, 어떤 숫자인가요? 기업 간 거래인 B2B의 GMV가 전년 대비 무려 98%나 폭증했습니다. 98%요? 잠깐만요. 9.8%가 아니라 98%요? 네, 98%. 거의 2배로 성장한 거죠. 와, 이건 성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거의 폭발에 가깝다는 표현이 맞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숫자가 있어요. 월간 반복 매출, MRR에서 대기업 고객군인 쇼피파이 플러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35%까지 올라왔습니다. 35%면 이제 월 매출의 3분의 1 이상이 아주 안정적인 대기업 고객에게서 나온다는 의미군요. 맞습니다. 이건 쇼피파이가 훨씬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엔터프라이즈 시장과 B2B라는 완전히 새로운 사냥터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기존의 혜자를 더 넓고 더 깊게 파고 있는 거죠. B2B에서 98% 성장은 정말 다시 들어도 놀랍네요. 그런데 혹시 이 성과가 주로 북미 시장에 국한된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이런 성공 방식이 다른 지역으로도 잘 확산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글로벌 상황은 어떤지 궁금해지네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성공이 만약 북미에만 머물렀다면 성장 잠재력의 한계가 뚜렷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글로벌 확장 역시 현재 쇼피파이의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 중 하나입니다. 해외, 즉 인터내셔널 GMV가 전년 대비 41% 성장했는데요. 특히 유럽 시장에서는 49%라는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유럽에서 49%요. 그럼 북미 성장률보다도 훨씬 빠른데요? 이게 단순히 유럽 시장이 아직 작아서 나타나는 그런 기저효과일까요? 아니면 유럽 판매자들이 쇼파이에서 특별히 매력을 느끼는 어떤 기능이라도 있는 걸까요? 둘 다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후자, 즉 쇼피파이 플랫폼 자체의 유연성이에요. 유연성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 나라마다 다른 세금 유제, 결제 방식, 소비자 문화, 또 언어의 장벽이 있잖아요. 이게 해외 판매자들에게는 엄청난 골칫거리거든요. 아, 그렇죠. 생각만 해도 복잡하네요. 쇼피파이는 바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기술적으로 아주 매끄럽게 해결해주고 있어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런 복잡한 고민 없이 그냥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기술의 힘이군요. 네, 자료에서 이걸 기술적 무형자산이라고 표현했는데 한번 구축해두면 계속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쇼피파이만의 아주 강력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보면 체력, 즉 수익성도 아주 좋아졌고 성장 속도도 여전히 빠르고 경쟁의 성벽인 혜자는 더 높아지고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거의 뭐 완벽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하나 남은 것 같아요. 바로 AI 투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AI 비서 사이드킥을 도입한 상점이 75만 개를 넘었다고 하는데 이런 막대한 투자가 결국 저희가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요. 성장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에 대한 질문 말씀이시죠? 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선언했는데 이 AI 투자는 어찌 보면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현재의 수익성을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선언처럼 들리거든요. 이게 과연 과거의 그 성장만을 위한 성장으로 다시 회귀하는 위험한 신호는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이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AI 관련 지출 증가는 단기 운영이익을 압박하는 요인이 맞아요. 회사도 인정한 부분이고요. 역시 그렇군요. 하지만 이걸 과거로의 회귀로 보는 건 좀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전략적 투자의 성격이 아주 강해요. 전략적 투자라 함은? 쇼피파이는 지금 당장 눈앞에 이익 몇 푼을 더 남기는 것보다
앞으로 5년, 10년 뒤에도 경쟁자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기술적 격차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 단기적 손실을 감소하더라도 미래에 확실한 우위를 점하겠다. 네, AI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존의 그 강력한 하자를 더 똑똑하고 자동화된, 그래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스마트 해자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투자라고 봐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성장도 잘하고 현금도 잘 벌고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도 성공적인데 AI라는 미래를 위한 투자 때문에 단기 이익은 좀 압박을 받고 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핵심 테마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말씀하신 그대로 성장과 효율성의 공전입니다. 이게 이번 실적에서 쇼피파이가 시장에 증명해낸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아까 비유해 주셨던 것처럼 전력 질주를 하면서 동시에 숨을 고르는 그 어려운 걸 실제로 해냈다는 거군요. 즉, 디스플린드 그로스 스탁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완전히 확립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규율 있는 성장주. 아주 적절한 표현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 테마는 경쟁해자의 심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페이먼트 침투율 65% 그리고 B2B GMV 98% 폭증이 보여주듯이 판매자들을 꽉 묶어두는 전환 비용이라는 해자가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모두 깊어지고 있어요. 단순히 고객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한 번 들어온 고객은 절대 이 생태계를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성벽을 더 높이 그리고 더 끈끈하게 쌓고 있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테마는 장기적 리스크와 관점 포인트예요. 아, 그 AI 투자 말씀이시죠? 네, 실적이 이렇게 좋았는데도 발표 직후에 주가가 잠시 흔들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시장이 AI 투자로 인한 단기적인 이익률 압박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따라서 청취자께서 앞으로 쇼피파이를 지켜보실 때 핵심 관점 포인트는 이것이 될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막대한 AI 투자가 과연 미래의 수익성으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크게 되돌아올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쇼피파이가 앞으로의 실적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죠. 명쾌한 정리 정말 감사합니다. 결국 이번 3분기 실적은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분석의 틀, 즉 쇼피파이가 기술 기반의 강력한 해자를 가진 수익성을 고려하는 고성장 기업이라는 그 투자 논리를 숫자로 명확하게 증명해낸 한편의 완벽한 보고서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꼭 씹어보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지금까지의 분석은 쇼피파이의 생태계의 힘을 계속 강조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히 새로운 판매자들이 쇼피파이에 계속 합류할까가 아닐 겁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 되어야 해요. 이미 플랫폼 안에 들어와 있는 기존 판매자들이 결제, 금융, 물류, 그리고 이제는 AI 도구와 같은 플랫폼 내의 부가 서비스를 얼마나 더 많이, 더 깊이 채택할 것인가. 아, 신규 고객 유치보다 기존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어쩌면 쇼피파이의 미래 진짜 성장은 신규 고객 유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확보한 기존 고객 한 명 한 명에게서 뽑아내는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관점의 변화가 앞으로 5년간 이 기업의 가치 평가 모델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